안녕하세요.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 선생님, 치과의사 고성준입니다. 오늘은 구내염에 걸렸을 때 빠르게 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은 미생물이 입안으로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입안의 외상,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구내염 증상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싸우는 방어벽, 그 방어군이 약해졌을 때 구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면역이 결핍되거나 그 면역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수면, 식사량, 양분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내염을 빨리 나는 방법은 대부분은 잘 쉬면 됩니다. 일반적인 구내염 같은 경우 곰팡이에 의해서 카니다증이 생겼다거나 편평태선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구내염은 보통 2주 안에 자연 치유가 됩니다. 미생물이 들어와서 우리 입 안에 상처를 타고 면역 시스템을 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구내염이라고 했죠. 그럼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눌러주면 됩니다. 미생물이 원인일 때, 대부분은 미생물이 원인이거든요. 그럴 때는 미생물을 누르면 돼요. 주기적으로 양치질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치질을 하면서 우리가 혀의 안쪽이라든가 볼이라든가 입 천장을 닦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글을 해주면 훨씬 좋아요. 가글을 할 때도 목가글을 통해서 혀 안쪽에 있는 세균까지 조금 눌러주고 구석구석 입안에 항균 성분을 퍼뜨려서 그러한 세균성 물질들, 바이러스성 물질들을 조금 억눌러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미생물이 들어와서 외상을 타고 면역체계를 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입안을 다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애초에 다치지 않게 막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교정을 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하다 보면 철사가 계속 입안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왁스를 쓰거나 교정과에 가셔서 철사를 좀 구부려서 닿지 않도록 하면 구내염 발생률이 줄고요. 또 이미 외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구내염 연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성도 있고 조금 통증을 억눌러 주게끔 리도카인 같은 마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염증 연고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구내염을 조금 빨리 나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면역 시스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비타민 B를 비롯한 영양분들을 조금 골고루 먹어준다거나 수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서 본인이 조금 피로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네 번째로 침 분비율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침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은 면역 성분들이 있어요. 보호 성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면 침 분비량이 늘어요. 침이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면서 세균을 제거해주는 것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것도 있고요. 침 내에 있는 면역 성분들이 활성화되면서 구내염이 조금 더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구내염이 안 생기는 방법은 첫 번째로 미생물을 억누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양치질을 하고 가글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글을 먼저 하고 물로 헹군 다음에 양치질을 해주면 좋아요. 지난번에 양치질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잘 모르시겠으면 지난 편을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침 분비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도 있지만 무가당 껌을 자주 씹어준다거나 약간 본인이 쓰는 향수 중에서 신향이 나는 향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주면 자기도 모르게 침 분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침 분비량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레몬 먹는 거를 생각하면 효과가 있냐? 있을 수 있어요. 레몬을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또 맛있는 음식을 생각만 하더라도 침 분비량이 늘거든요. 그런데 레몬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이제 생각하는 데서 그쳐야지 먹는 것까지 가면 조금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나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먹고 나서 양치질도 잘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먹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방향도 있죠. 하지만 영양분이 부족해서 내가 구내염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하면 잘 먹는 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C군을 과잉 투여를 해서 구내염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모나를 먹거나 레몬을 씹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효능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C 오버도스 요법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확 올려가지고 구내염도 낫고 감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감기를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의학적으로는 박빙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는 분야여서 그거를 제가 결론 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구내염이라는 건 미생물이 입안의 상처를 타고 면역 시스템을 뚫고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미생물을 조금 억눌러 주거나 상처를 조금 치유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염증 작용을 완화하거나 우리 면역, 방어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통해서 구내염을 조금 빨리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